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가워 선생님. 선생님. 반가워요 우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머 선생님. 동네 분이야? 아니요. 안녕하세요. 제가 뭐 좀 고민 상담했을 때도 전화드려서 심리 안녕하세요. 그럼요. 나 자신을 이해하는 법을 강의한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근데 왜 나를 이해해야 할까요? 이게 자기 자신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자기 자신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살면서 세상 살면서 그 환경이나 그 상황에 따라 제 자신이 변하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내가 원래 이런 성격이었나? 아닌데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양면성을 다 갖고 있는 것도 같고. 아마 변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고 계기가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도 좀 많이 배워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전 과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해오셨다고 성심성의껏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과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느낌이. 용만이요. 역시. 쑥스럽네. 본인은 평소 귀가 얇은 편인가요? 너무 얇습니다. 귀가 얇아서 자꾸 닫으려고 노력을 하고. 평소 귀가 얇은 편인가요? 네, 그럼요. 뭐 수영이. 그럼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걸 인터뷰를 따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그렇죠. 생각하는 인터뷰. 저한테 좀 무섭다. 야, 이거 중국에서 신비의물을 개발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토피 피부에 바르면 아토피가 말도 안 되는 그 물을 투자해 볼까? 저런 게 있었어요. 진짜로? 있었어. 술자리, 식사 자리에서 계산을 잘 하나요? 웬만하면 제가 먼저 하려고 합니다. 네. 계산을 김용만 씨가 특별히 본인이 잘 하진 않는데 동생들이 지갑을 가져다가 그냥 씁니다. 그 사람 지갑을 우리 것처럼 씁니다. 은희는 그래 나 만남 항상. 사실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사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참 이게 후배들이 좋아합니다. 이거 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쑥스럽네 이거. 선배님 신비의 물은 포기하신 거죠? 진짜예요, 근데? 삼겹살에다가 스프레이를 뿌리더라고. 그리고 먹어보라 맛이 달라지지 않았냐고. 근데 나는 달라진 것 같더라고.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잘 당할 것 같은 사람인데. 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생각을 이제 앞으로 안 하기로 결심을 한. 사정으로. 나 그러지 마. 난 확고한 사람이야. 이제. 네. 또 보실게요. 준아야. 미치겠네. 안녕하세요. 정준하입니다. 찜질방이. 배우 심영탁입니다. 안녕하세요. 심영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익명으로 해주세요. 우리 코디 아니야. 제일 잘하는 사람이지. 주위의 눈치를 좀 보는 편이신가요? 좀 안 보는 편이신가요? 주위 눈치 많이 보죠. 그 눈치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눈치 없이 행동하죠. 굉장히 눈치 없이 행동하죠. 진짜 저거. 한번 내뱉은 말은 책임감 있게 지키는 편인가요? 그럼요. 오빠가 최선을 다해서 약속을 지켜주는 편이에요. 약속을 잘 안 해요. 나 진짜 저걸 잡아야 된다니까 지금. 저걸 잡아야 돼. 패션 감각이 좀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뭐 패션감 말 색깔만 몰라야 되고 다 위아래 톤. 이거 한번 훑어봐요. 위아래 톤 보면 알잖아. 그건 없어요. 그건.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네,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저희 오빠는 따뜻한 사람이고 정이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상처투성이가 돼갖고 오빠가 조금은 많이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 자체와 어떤 부분들을 다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준하 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서 있는 사람이 어쨌든 남들이 모르는 부분까지 알게 되잖아요. 맞아요. 늘 곁에 있으니까 저랑 벌써 한
20년. 와. 20년 넘었죠. 힘든 부분들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안타까워했다라는 느낌도 좀 드네요. 가까이 있는 알고 있지 사람한테 더 않을까. 들키고 싶지 않은 것들이 되게 많아서 더 조심하려고. 네, 그럼 다음 분 한번 볼까요? 이런 일을 방송에서 해도 되나? 불편해하면 어떡하죠, 언니가? 횟수 16년? 불안할 수도 있고 너무 최근이니까. 본인의 정신 연령은 몇 살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제 나이에 맞는 정신 연령인 것 같아요. 되게 나이를 잘 먹은 어른 같다고 느낀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래서 언니 나이 또래의 정신 연령이지 않을까. 애늙은이 같은 면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는 속도보다 정신 연령이 성숙하는 속도가 좀 더 빨랐던 것 같아요. 남을 잘 배려하는 편이세요? 배려하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배려 많아요. 트레킹하는 여행 일정 중에 있었어요. 트레킹이. 근데 족저근막염이 온 거예요. 갑자기 많이 걸어가지고 발바닥에 통증. 근데 그게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리고 여행 갔을 때 뭐 좀 컨디션도 그래서 언니가 감기도 같이 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저는 가고 싶어 할까봐 언니가 감기약 먹고 진통제 먹고 그걸 꾸역꾸역 또 산행을 가더라고요. 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3번의 로또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하나의 로또가 저는 이 친구를 만난 게 제 인생에서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할 만큼 저는 너무 그런 친구거든요. 언니 프로그램이 언니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즐거움이 됐으면 좋겠고 언니의 좋은 점을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 이야. 잠깐만. 휴지하죠. 잘 살았네요. 좋은 언니 동생 사이네. 본인은 평소 감정 기복이 심한 편인가요? 좀 심한 편입니다. 네, 감정 기복은 좀 어때요? 심하죠. 그 정도의 선수 레벨이 되면 감정 기복이 심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선수는. 그냥 축구 선수이기 때문에 90분만 평정심을 유지해요. 방송 못할 때도 90분 집중했다가 90분 또 좌절하고 있고 90분 또 좌절하고 있고 갑자기 기분 좋아졌어 이러면서. 본인은 자신감이 있는 편인가요? 어떤 상황에 주어지냐 좀 다르지만 좀 자신감이 좀 있는 편입니다. 자신감 지나치게 있죠. 늘 자기가 보여줄 게 아직도 많이 있다. 자기가 뭔가를 보여주면 세상이 깜짝 놀랄 것이다. 성주가 제대로 알고 그러나 내가 많이 자제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가끔 이렇게 술 먹을 때 보여줘요. 이렇게 춤솜씨도 노래 많이 부르고. 노래 깜짝 놀래요. 제가 복면가왕 섭외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근데 우리가 몰랐던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아직 잘 모르거든요. 잘 드러내시는 편이 네, 아니에요. 좀 약간 웬만하면 제가 제 패를 보이려고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렇게 된 계기들이 있으시겠죠? 뭐 아무래도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변했겠죠.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하시는 성향이 있으신가 봐요. 그걸 굳이 끄집어내서 네네. 다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네, 알겠습니다. 뭐 잘못됐나요? 많이 아픈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그 자신의 안 좋았던 기억을 계속 곱씹는 것 또한 좋지는 않아요. 네.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한 번쯤은 객관적으로 깊이 이렇게 좀 들여다보는 것은 자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이홍기의 친한 형 우주대스타 김희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스타워의 작곡가이자 중학교 때부터 홍기 친구인 김동원이라고 합니다.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의리가 있는 편인가요? 네, 저는 의리 있는 사람 좋아하고 저 또한 의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의리 있죠. 홍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홍기가 의리가 없고 자기만 아는 친구였으면 홍기 주변에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없었을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본인은 애교가 많은 편인가요? 안 하려고 하죠. 못 하겠어요. 애교가 엄청 많아요. 뭐 형아 이러면서 뭐 술 먹을 때도 그렇고. 술 먹으면 애교 많아요. 집에 가자 막 이러고
나 절이야 막 이러고. 홍기랑 형이랑 서로 어렸을 때 우리 AB 형, 우리 의리, 우리 뭐 인매강 막 이런 걸 좋아했었던 시절이 벌써 이제 다 지났구나. 우리를 어른으로 만들어서 약간 좀 씁쓸하긴 한데 그래도 너랑 나만큼은 오래오래 가자. 홍기야, 형이 사랑한다.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주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저를 잘 모르는 것 같긴 해요. 너 왜 애교 없다고 그런 거야? 아 진짜 평소엔 애교가 없는데. 아니야, 너 애교 있어. 술만 먹으면. 아니 평상시에도 애교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형님들한테 애교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동생들한테 애교 잘 안 부려 원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우 이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기를 하고 있는 박진주라고 합니다. 본인의 정신 연령은 몇 살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나요? 제 나이보다는 좀 많은 것 같아요. 한 20대 중후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3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지금 21살이거든요. 저랑 15살 차인데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굉장히 성숙해 있는지. 본인은 평소에 유머 감각이 있는 편인가요? 전 아주 훌륭하죠. 없지. 같이 촬영을 하거나 이럴 때도 유머 감각을 본 적이 없다, 야. 제가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해요. 언제?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재미는 없는 것 같아요. 유머 감각이 있다고 네가? 제가 제 또래에서는 못 피나 봐요. 저는 유머 감각이 제일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아하. 지금 웃겼다. 재밌어. 좋아, 지금 좋았어. 나를 좀 더 많이 이해하고 온전히 이해하는 상황에 가까워질수록 있는 그대로의 나의 상태에서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나를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 자신을 잘 알지 어떨까요? 대중이 기억하고 있는 저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 또 제 주변 정말 지인들이 알고 있는 저에 대한 이미지나 생각들이 있잖아요. 나는 데뷔 이래로 15년 동안 그냥 난 전혜빈으로 살아왔는데 누군가한테는 어떤 캐릭터 때문에 저렇게 보이고 또 이렇게 헷갈려 하는 것은 내 안에 자꾸 질문을 해야 되는데 자꾸 타인의 시선 안에서 나의 존재, 성격, 나의 성향, 나를 자꾸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다 보니까 확실함이 없으니까 불안해서 그렇잖아요. 그 불안함도 원인이 되죠. 그 불안함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본연의 것은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있어 보이는 거에 자꾸 맞춰지게 돼요. 왜냐면 그것이 나를 규정하게 되니까. 이미 세상은 다른 사람 눈에 맞춰서 살게끔 돼 있어요, 지금. 그럴까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다른 사람도 제 눈에 맞춰서 행동하고 저도 그 사람 눈에 맞춰서 행동하려고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가 행복 지수는 최하위이고 네, 자살률은 최상위이고 이것은 변하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가 좀 규정된 사회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좀 자라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다른 사람들을 보면 손가락질을 생각을 하죠. 예. 하게 되는 경향들을 지금 아이들의 교육 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 공감할 시간을 안 줘요. 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무슨 이거야. 이럴 때는 내가 속상하고 이럴 때는 내가 슬프고 너는 왜 그게 슬퍼? 지금 그렇게 슬플 때가 아니야 라고 해서 그 감정을 싹 우리는 무시하는 문화가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 생각이 분화가 전혀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점점 나는 누구지? 잘 모르겠어요. 자꾸 바뀌는 것 같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사춘기까지가 발달이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성인으로 우리가 다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나요? 보통? 아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을 때까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이렇게 말해버리면 내가 할 말이 없네. 맞아요. 제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 판넬을 준비를 했어요. 에릭슨이 누구예요? 어린아이서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인간은 발달한다. 라는 이론과 함께 이렇게 8단계로 인간의 발달 단계를 더 연장시켜 주신 분이에요. 저는 사실은 이 후가 있는 줄 몰랐어요. 20, 30대까지 어른이 되고 나면 그냥 거기서부터 우리가 가진 직업과 환경 속에서 산다라고 학생 때 그리고 전공의 초반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지날수록 점점점 내가 이수해야 되고 완성해 나가야 되는 인생의 과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생학교도 필요하게 된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자꾸 헤매게 되고 근데 살펴보시면 일단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거는 청소년 후반에 좀 끝나야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저희 30대까지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의 연령대를 보면 친밀감 또는 고립, 생산력, 침체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그게 지금 뭐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게 대립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친밀감을 형성하는 능력, 대인관계에 있어서 교류할 수 있는 게 가능해지느냐 아니면 그게 안 돼서 그냥 혼자 또 고립이 되느냐. 그럼 반대로 아이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 이걸 반드시 알고 있어서 이쪽으로 왼쪽으로 많이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자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산력과 침체라고 되어 있는데 생산력은 이제 돈 벌고 뭐 일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후배들, 자식들을 양성하고 가르치고 그 사전 인터뷰에 또 안정환 학생분이 하셨던 게 가르치고 싶으신 욕망도 좀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고민 중이에요. 근데 그게 되게 맞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고 고립돼서 약간의 침체를 겪는 분들은 이 나이 때 그래서 중년의 위기가 오죠. 우울이 와요. 네, 그래서 갑자기, 갑자기 틈틈이 지도자 그런 수업도 받고 저는 꼭 실현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사진은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사실 요 정도에 불과해요. 빙산의 일각. 어쨌든 우리가 의식하는 나는 그냥 지금 느껴지는 거. 아 지금 졸립다. 아 지금 좀 답답하다. 단순한 느낌들, 의식화되어 있는 느낌들. 그리고 이 밑은 다 무의식이에요. 막 나의 욕구, 나의 충동, 1차원적인 것들. 그런데 우리가 요 어떤 선에 의해서 이게 잘 조절이 되죠. 그럼 요 선은 뭐냐면 전의식이라고 해서 무의식을 의식화시킬 수 있는 요 역할이 있어요. 쟤를 내릴 수도 있나요? 그럼요. 그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이 내려가 있으면 큰일 나겠다. 근데 많이 못 내려가요, 어차피. 여기는 뭐가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네, 어떤 학자분들은 이게 아니다. 이 전체, 바다 전체가 무의식이다. 근데 그나마 이 안에 있는 우리의 느낌, 생각, 나도 모르게 하는 것들은 분명히 이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글로 적어보거나 말로 써 머리를 통해서 의식화시켜서 이렇게 하면 아, 내가 그렇구나. 난 몰랐는데 내가 이런 점이 있었구나. 나 자신을 알면 제일 좋은 거래요. 근데 일정 부분에 사람마다 방어 기제라는 건 들어보셨죠? 그 방어 기제는 뭐냐면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이 안에서 일어나는 나만의 기제들이에요. 그게 이제 성격으로 보여지는 거죠. 주로 남 탓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수동 공격형이라고 해가지고 겉으로는 나이스해요. 근데 사실은 내가 드러내놓고 이분한테 화를 못 내니까 수동적이지만 내 나름대로 소중한 복수를 하는 이런 형식의 저 약간 그거 있어요. 배려 아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뭐 서로 이제 좀 예의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분들 있잖아요. 눈치 없고 뭐 예를 들면 뭐 밥을 먹을 때 물 이렇게 서로 주고 막 숟가락 젓가락 놔주고 할 때 되게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게 보이면 어떻게 밥 먹을 때 그 뭐 고기 이런 거 있잖아요. 누님이 약간 그래요. 그러면 여기만 줘요. 여기만 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알게 하래요. 예, 쳐다보면 이제 드세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복수해요. 근데 저는 홍기가 좀 다른 스타일이에요. 저는 계속 배려를 해줍니다. 네. 그러다가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안 되면 아예 긋습니다. 안 봐요. 그냥 어쩔 수 없다. 저도 약간 내가 이런 판단 쓰면 저는 그냥 돌아서는. 나중에 그게 고립으로만 가지 않으면 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관계를 다 배려해줄 필요도 없으시거든요. 그 배려는 내 선택이라서 어느 순간에 안 해줘도 돼요. 근데 앞으로의 그런 것들이 다 과제가 아닐까요? 과거의 나를 이해하고 지금의 내가 이해가 되고 과거의 나와 화해하고 다독여주고 끌어안아주면 내가 원하는 어떤 미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말은 너무나 쉬워요. 이러한 고민하는 과정 없이 편안하게 성숙된 어른으로서 나이 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좋은 시작 방법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되게 간단해요. 아주 가까운 믿을 만한 지인과의 진중한 대화.
듣기 싫은 얘기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하나는 일기.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옛날에 해보고 싶었던 거, 좀 예전에 해봤는데 즐거웠던 그런 방식으로 좀 놀아보고. 여행. 여행도 좋고요.